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로는 해발 1,330m 만항제고요. 네. 지난해 전국 도로 길이는 11만 714km에 이르는데요. 도로에서 만났을 때 피해야 이로울 것 같은 10가지의 행동 유형과 또 아무리 빵빵대도 차선 변경 안 해도 되는 상황, 거기에 이제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유료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를 원하는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오늘도 알찬 소식도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그 산악도로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지리산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진짜 높은 도로는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네. 혈관처럼 퍼져 있는 도로망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예. 도로는 강원도 정선, 한백산 지방도 414호선, 만항제 구간으로요. 해발 1,330m입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도로는요. 바다 이제 아래쪽 9m 지점에 조성이 예. 된 인천과 김포를 잇고 있는 고속국도 445 인천 북항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2008년 대비 5.8%가 늘어난 지난해 말 기준 그 전국 도로 길이는 11만 714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20.6%인 군도 22,786km가 제일 길고요. 네. 지방도 16.3%의 구도 14.6%, 그리고 일반국도 12.6%, 특별 광역시도가 4.4% 비율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아니 우리나라가 뭐 좁다 해도 정말 그 도로가 참 기네요. 그렇죠. 예, 진짜 뭐 여행 이렇게 도로 따라서 여행 다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직선호인 고속도로를 대동맥에 딱 비유를 한다면 네, 시피추처럼 네. 이 요소를 연결하는 개념의 도로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시군 구도 분포도가 전체 도로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 가장 빠른 도로인 고속국도는요 4,076km로 아직은 특별광역시보다도 비율적으로는 0.1%가 부족합니다. 10년간 늘어난 지역별 도로는요 경기도는 14,013km가 연장된 데 반해 402km가 이제 늘어난 곳은 가장 짧은 이제 세종시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네. 셈이고요. 하지만 가장 긴 도로별로 비교하게 되면요. 고속국도는 415.3km, 경부선 1호선과 또 695.3km에 달하는 일반국도 77호선, 부산과 파주선에 이어서 지방도 49호선, 해남과 원주선 383.9km 구간을 비교해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야, 일반국도 77호선은 진짜 기네요. 네, 이야. 근데 이게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긴 도로 구간이 아니라 안전시설 등급이라든지 뭐 운전자의 안전의식, 습관 뭐 이런 거랑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만나면 그래서 이제 피해가야 안전한 차들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우선 도로가 1km 연장될 때마다 평균 1.9억 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 사고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4.19건을 이제 특별광역시도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어서 가장 많습니다. 예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군도는 오히려 0.37건으로 가장 적었기 때문에 통행량과 차로수가 아마 그 사고와 좌우되는 것 같은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독특한 주행 패턴이 사고 원인이 된 경우가 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운전자 간의 무언의 약속, 이것이 바로 도로교통법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법을 준수하고 조심 운전하는 것이 최상책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도로가 1km 연장될 때마다 평균 1.9억 건이 9억 건에 해당되는 교통사고 발생하니까 그렇다고 이 도로를 뭐 그 만들지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기본적 약속을 지키는 것 같은데 네. 그 시그널 램프가 깨졌거나 고령차가 아닌데도 외관을 관리하지 않는 차량 네. 이걸 감지하는 패턴 유형만으로도 또 안전에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속 대상을 떠나서 만일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거나 룸 미러가 비스듬하게 꺾여 있는 차, 이런 차들은 경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만 중시하고 좌우측과 후방에는 마치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상태로 차선을 바꾸게 된다면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어두컴컴해져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는 스트레스 차와 또 많죠. 방향 지시등과 번호등이 안 들어오는 차, 예. 또 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예.
도심 운전을 할 때 밝은 조명과 또 오가는 차량 조명 등에 의해서 정작 본인 차의 전조등 켜기를 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도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진짜 이 전조등 켜기는 나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도로 위의 운전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뭐 내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 역할을 보좌하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향 지등이 안 들어오는 것도 요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깨져 있다면 이건 정말 신경 써야 할 점이고요. 그렇죠. 또 운전자가 잘 알 수 없는 제동등과 후미에 또 번호판 등에 안 들어오는 것도 일상 안전관리를 안 하는 운전자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전방 주시를 안 하거나 졸음 운전일 수 있고 또 시계가 안 좋은 빗속에서 전조등도 켜지 않고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한다면 이 역시 비정상인 만큼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왠지 어색한 운전 모습이 있죠. 특히 그 등받이와 떨어져 있는 자세 이런 분은 초보가 많고 또 거의 누워서 운전하는 거 이것도 역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운전할 때마다 올바른 자세가 있는데 간혹 보면은 분명히 차는 가고 있는데 사람 그 뒷머리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누워서 운전하시는 분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진짜 이런 건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어찌됐든 이 전방 주시 태만의 일종의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과 담배불 붙이는 것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 네. 이것도 산만하지만 그 요즘에 보면은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요. 예,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맞습니다. 습관처럼 자주 그 제동등이 들어오는 차도 있죠. 예, 그것도 예. 이제 무언가 수상하지만요. 2017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그 69.1%를 발생시킨 것이 바로 운전 중 휴대전화와 DMB 시청 또 내비게이션에 대한 조작입니다. 굉장히 네. 위험하죠. 그래서 요즘은 정차를 한 후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대책을 강구했고요. 또 강아지를 품에 안은 운전자도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품에 안은 애완동물이 놀라서 반응하게 되면 앞에 신경 써야 할 운전자도 같이 동달아서 당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관이 흉하거나 범퍼나 문 등의 상흔이 심한 차와 또 주차장 라인을 지키지 않고 비스듬히 되거나 뭐 2대 될 공간에 1대 이렇게 되는 분들 역시 배려 없는 운전자가 아니면 초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거 뻔히 누가 봐도 두 자리 넉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뭐 진짜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나 여기서 짖을 거예요 왈왈 이렇게 예고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돌방상으로 이어져서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거는 견주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또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우측 그 차로에 네. 신호 대기 중인데 계속해서 뒤에서 그 우회전 방해받았다고 생각해서 막 빵빵거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예. 예, 그 상시 우회전이 가능하더라도요. 직진 신호에 대기 중인 차한테 비키라는 거는 월권이죠. 맞습니다. 양보할 자리가 있다고 해도 실선을 많이 넘게 된다면 자칫 사고나 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뒷차가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이 상황에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다른 상황은요. 신호가 든 좌측의 직진 차와 또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차에 대한 보호 의무 조항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운전자가 조수석 쪽에 그 A 필러에 가려지는 시야 사각지대 취약점에 대한 안전 대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비켜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괜히 뭐 비켜주려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요즘에 또 단속도 많이 하는데 그 횡단보도나 이런데 애매하게 걸쳐 있다가도 단속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좀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막 쫓기더라고요, 뒤에서 빵빵하면. 네, 좀 부담스럽죠. 예. 예. 괜히 뭔가 제가 재짓고 있는 듯한 느낌 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경기가 뭐 어렵다 경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때 또 가장 필요한 게 이 주민등록 초본처럼 사고 종류와 수리 등이 기재된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이거 활용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 또 이것과 관련된 소식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등록과 정비, 검사, 매매, 폐체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한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365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 제공 목적은요. 주행거리 조작이나 무사고 둔갑 차량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소비자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예.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달리요 항목별 선택 여지 없이 무조건 접속할 때마다
돈을 받는 식으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결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에이 그냥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접속할 때마다 돈을 받게 되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또 미련도 많았을 것 같은데 개편이 또 됐잖아요. 네. 말씀처럼 민원 소지가 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원하는 항목만 골라서 볼 수 있는 정보 선택 범위와 또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지만요. 그동안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10개 항목에서 필요 부분 선택과 이에 따른 항목 수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24시간 동안 휘스에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건당 약 30% 정도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야, 30% 이거 사실 진짜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 뭐 그동안 나는 그냥 빨간 볼펜만 사면 되는데 볼펜 네. 그 하나 사려면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까지 묶음으로 사야 됐었는데 이런 네. 개편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알찬 소식 감사드리고요. 네. 예. 평일에도 이런 코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